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본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거래 정지가 된 다음에 실질심사 대상 결정을 언제까지 한다. 네, 그 공시가 새롭게 이제 나와 있죠.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과거에 이제 DI 동일의 그 회계 기준 위반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더 광범위하게 여러 기업들의 회계 기준 위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고 우리가 본느가 무사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결국 이제 살살 모아가서 크게 터트릴 수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느는 본느대로 우리가 하고 매집주 관심 가지셔가지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느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부분은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본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본느가 물론 이제 회계 기준 위반 건인데 여러분 이 실질심사 사유는 발생했고요. 그리고 시한이 나왔죠. 시한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5년 2월 3일 2월 3일까지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코스닥 종목이 아니라 거래소 종목이죠. 이 거래소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보다 어떤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해당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DI 동일 관련해 가지고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인데 엄연히 이제 지금 현재 잘 거래가 되고 있고 오히려 주가가 더 상승을 해서 거래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외에 몇 개의 기업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과거에 그 질환지교 시큐리티 이 종목도 이 실질심사 대상 여부로 결정이 됐었습니다만은 결정에 공시가 나왔지만 실질심사 대상이 안 되었죠. 안 되었습니다. 그죠? 안 돼 가지고 살아났어요. 질환지교 같은 경우도 엄연히 지금 여하튼 거래는 되고 있거든요. 살아난 케이스입니다. 살아난 케이스고 그 다음에 SSR이라고 있어요. SSR. 이 종목도 과거에 실질심사 대상권에 재료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엄연히 지금 현재 거래가 잘 되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뭐 상태라든가 이런 건으로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한솔 아이원스라고도 있습니다. 한솔 아이원스 같은 경우도 거래 정지가 되었었다가 결국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되면서 거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주가가 내린 것들은 뭐 개별 기업별로 상황에 따라서 뭐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한 것이고요.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내린 그런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하튼 다 살아났다는 얘기죠. 현대약품 같은 경우도 급건의 공시가 있었지만 결국은 여러분 살아났어요. 이때 거래 정지가 됐었다. 결국 살아나가지고 최근에는 큰 시세를 내고 있죠. 자, 이 한 종목 정도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퀀타피아 같은 경우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거래 정지가 돼 있죠. 이건 잘 안 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퀀타피아 같은 경우는 이 한 개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업 내용이 상태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안 좋은 상태. 자, 이런 상태였던 것이 이제 퀀타피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이런 경우는 사실 어려운 경우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본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건이지만은 2022년, 2023년도 좀 지난 건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 외에 특별히 우리가 본느 지금 현재 재무 상태가 뭐 한계 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최근에 3분기까지 영업이익도 꾸준히 내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을 볼 때 자본금 42억 대비해서 자본총계 같은 경우도 599억. 그러니까 42억이 본전인 회사인데 지금 재산가치 자본총계가 6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재무적인 약점이 없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뭐 외부 감사를 좀 방해하고 뭐 서류 같은 거 제때 제출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뭐 지금 현재 과거 사례로 볼 때는 너무 그 안 좋았던
한 개 기업의 사례를 우리가 본론에도 적용을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이제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최근 뭐 질환지교라든가 SSR이라든가 뭐 한솔아이언스라든가 뭐 현대약품, 콘타피아 이런 경우를 볼 때 긍정의 결과로 나타날 개연성도 상당히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이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나 또는 제가 분석한 바로 어떤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바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께서는 본느라고 꼭 이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그분들에게는 정보를 좀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소통도 좀 하고 다른 추천주도 받고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릴 걸 약속드립니다. 이거는 문자 보내시는 거는 100%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을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더블, 3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뭐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이 번호로 매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